미역국이 너무 짰지요. 혀가 얼얼할 정도로 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짠맛 뒤에서 단맛이 느껴지더라고요. 35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의 사과가 그 국물 속에 녹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드시죠? 이 사람과 왜 사는 걸까? 참는 게 미덕이라 믿으며 버텨온 세월. 어느 날 문득 한계가 오더라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65세 황혼 이혼을 결심했지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도장을 꺼내든 그날 아침. 평생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던 남편이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65이었지요. 남들이 말하는 황혼의 문턱,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세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울을 봐도 낯설고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콧소리 소리. 30년 넘게 들어온 소리인데 그날 밤엔 유독 거슬리더라고요. 마치 제 인생을 갉아먹는 톱질 소리처럼요. 쿨쿨쿨쿨. 규칙적인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편히 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같은 이불 덮고 누웠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양말 사이에 숨겨둔 것이 있었지요. 인감 도장과 이혼 서류. 3년 전에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용기가 없어서 자식들 눈치가 보여서 차마 꺼내지 못했던 것들이지요. 손끝으로 도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옥돌의 감촉이 전해지더군요. 오늘이다. 오늘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침묵에 종지부를 찍자. 마음속으로 되뇌었지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더군요. 그녀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미리 싸둔 가방이 있었어요. 속옷 몇 벌, 편한 옷가지들, 통장과 신분증. 필요한 것만 챙겼지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남편이 깨기 전에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식탁 위에 서류 한 장 올려놓고 문을 닫으면 끝이지요. 당신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우리 각자 길 가자. 이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평소 같으면 제가 깨워야 겨우 일어나던 양반이 그날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침대 옆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이불은 대충 젖혀져 있었고 베개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그때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그락 찰캉. 부스럭거리는 소리. 뭔가 떨어지는 소리. 설마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읽었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어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두근거림이었지요. 조심스럽게 거실로 발을 뗐습니다. 맨발이 마룻바닥에 닿는 감촉이 차가웠어요. 주방 쪽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가스레인지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거기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도 안 두른 채 구부정한 등으로요. 러닝셔츠 차림에 잠옷 바지를 입은 모습. 흰머리가 부스스하게 서 있었고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좁아 보였지요. 평생 물 한 방울 제 손으로 안 묻히려던 사람이었어요. 밥 한 번 차려본 적 없고 설거지는커녕 컵 하나 제자리에 놓은 적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더군요. 당신 깼어? 남편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놀라고 말았지요. 남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눈은 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검지에 2개, 중지에 하나, 엄지에도 하나. 칼질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뭘 하겠다고 설친 건지요. 싱크대 위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멸치 대가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멸치똥을 때려다 실패한 흔적이 역력했지요. 간장병은 뚜껑이 열린 채 쓰러져 있었고 국자에는 뭔가 시커먼 것이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미역 줄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기도 했고요. 평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이 화상아. 할 줄도 모르는 걸 왜 해서 일을 만들어. 그렇게 쏘아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요. 가슴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남편이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당신 좋아하는 미역국 한번 끓여주고 싶어서.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 맞아요. 35년 전 오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지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빨간 볼 연지를 찍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식장에 섰던 그날. 남편은 양복이 어색해서 연신 넥타이를 고쳐 매던 28 청년이었어요. 눈이 마주치면 괜히 딴 데를 보던 서툴고 순진한 사람이었지요. 그 시절엔 미역국도 직접 끓여줬었어요. 시어머니가 알려준 레시피대로 참기름에 미역을 볶다가 멸치 육수를 붓고 마지막에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던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남편 앞에 놓으면 남편은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곤 했지요.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미역국은커녕 결혼기념일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않게 된 게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이날을 기념한 적이 없었지요. 서로에게 지쳐서 혹은 미워해서 잊고 살았던 그날을 남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식탁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박인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요. 하지만 그 손길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앉아봐. 다 됐어. 남편이 의자를 빼주더군요. 평생 그런 적 없던 사람이에요. 문 열어주는 것도 의자 빼주는 것도 짐 들어주는 것도 없던 사람. 그 사람이 서툴게 의자를 빼주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뚝배기가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 한 사발. 그리고 모양이 제멋대로인 계란말이가 옆에 있었지요. 계란말이는 한쪽이 타서 까맣고 한쪽은 덜 익어서 흐물흐물했어요. 반찬 접시에는 깻잎 몇 장과 김치가 담겨 있었는데 깻잎은 물에 안 씻었는지 흙이 묻어 있더라고요. 미역국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역은 불 조절을 못했는지 너무 퍼져 있었어요. 줄기가 흐물흐물하게 풀어져서 죽처럼 보였지요. 국물색은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시커멓더라고요. 된장국인지 미역국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어요.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자신도 몰랐어요. 분노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혼란 때문인지. 한 모금 입에 넣었지요. 짜요. 너무 짜서 혀가 얼얼할 정도였습니다. 간장을 반 병은 넣은 것 같았어요. 미역에서 물이 나올 줄 몰랐던 거겠지요. 그래서 처음에 싱거웠을 테고 간장을 더 넣고 또 넣고 결국 이렇게 짜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짠맛 뒤에서 말로 표현 못할 단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35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남편의 사과가 그 국물에 녹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말들이 짠 국물 속에 떠다니는 것 같았지요. 당신 고생 많았지?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웅얼거렸습니다. 나 만나서 성질머리 고약한 놈 수발드느라 인생 다 보내고.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뚝뚝하기가 돌부처 같던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요새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밤마다 돌아 누워서 한숨 쉬는 거 다 들렸어. 눈물 훔치는 것도 알았고.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평생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녀는 대답 대신 미역국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눈물이 국물 속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더 고개를 숙였지요. 나 이 사람 버리고 가려고 했어. 짐까지 다 싸놓고 도장까지 챙겨서 나가려고 했단 말이야. 속으로 외치는데 심장이 아릿했습니다.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남편. 공사판에서 일하다 손을 다쳐서 돌아오던 날. 피 묻은 붕대를 감고도 괜찮다고 별것 아니라고 했던 그 사람. 영업 현장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구두가 닳도록 뛰어다니던 그 사람. 한여름에도 양복을 입고 한겨울에도 새벽같이 나가던 그 사람. 우리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아이들 대학 보내겠다고 이 악물고 버텼던 그 사람.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세 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사람은 알지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평생 남편에게 잘한다는 말 한 번 못 해봤어요. 수고했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었지요. 서로 무뚝뚝한 사람들이 만나서 무뚝뚝하게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게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거지요. 국물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여전히 짰어요. 하지만 두 번째 숟갈은 첫 번째보다 덜 짜게 느껴지더라고요. 눈물이 섞여서 그랬는지도 모르지요. 남편의 손을 봤습니다. 늙고 주름진, 이제는 검버섯이 핀 그 손. 손목이 왜 그렇게 가늘어 보이던지요. 언제 이렇게 야위었을까? 예전엔 팔뚝에 힘줄이 불끈불끈했는데 지금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어요. 저 손으로 미역을 씻고 팔을 썰고 칼에 베이면서도 미역국을 끓였구나. 저 손으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구나. 3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미워했던 건 뭐였을까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견뎌야 했던 가난과 고단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요? 남편도 외로웠겠구나.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저렇게 벽을 쌓고 살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해졌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올린 원망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계란말이도 한 점 집어먹었습니다. 탄 부분은 쓰고 안 익은 부분은 물컹했어요. 맛있다고는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한 점 한 점 천천히요. 이게 35년 만에 남편이 차려준 첫 밥상이었으니까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던 밥상이었으니까요. 밥 공기가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역국 국물도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남편이 그녀의 손등 위로 자기 손을 슬며시 얹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힌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손.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체면도 없이 소리내어 울었지요. 35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지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서 너무 외로웠어. 당신이 내 옆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어. 그게 너무 서러웠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등을 서툰 솜씨로 토닥여 주었지요. 툭툭툭. 어색하고 서툰 손길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꼭 연애하던 시절 처음 그녀의 어깨를 감싸던 그때처럼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남편이 나직이 말했지요. 당신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고맙다고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안 나오는지. 사랑한다고 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못했어.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 당신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아무것도 못해주는 내가 한심했어. 그래서 오늘은 뭐라도 해보고 싶었어. 미역국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당신이 옛날에 좋아했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돌부처처럼 굳은 사람이었는데,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서랍 속에 이혼 서류가 35년의 원망이 그 미역국 한 그릇에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식탁에 앉아 울고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또 울고 35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지요. 당신이 맨날 퇴근하고 TV만 볼 때 나 정말 미웠어. 나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거든. 그녀가 말하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당신 곁에 있고 싶었는데 표현을 못했어. 그러니까 당신 말을 해야지. 내가 독심술사야? 알아. 앞으로는 노력할게. 남편이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높이 떠올라 식탁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짠 미역국 그릇 위로 빛이 반짝거리더군요.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순간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어도 진짜 대화를 나눈 건 오늘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앞에 놓아둔 가방이 눈에 들어왔지요. 어젯밤 부랴부랴 싼 짐, 옷가지들, 통장, 신분증, 그리고 가방 깊숙이 숨겨둔 도장.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 다시 옷장에 걸었어요. 양말도 속옷도 카디건도 제자리에 돌려놓았지요. 마지막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옥돌의 감촉. 3년 동안 품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녀는 그 도장을 서랍맨 뒤쪽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 서류를 다시 꺼낼 일이 있을까요? 글쎄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라지만 적어도 오늘은 아닙니다. 주방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더군요. 앞치마를 두르려는데 끈이 꼬여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뒤로 손을 뻗어 끈을 잡으려는데 닿지가 않는 거지요.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어요. 그러다 접시 깨지겠어. 비켜봐요, 내가 할 테니까. 그녀가 다가가 앞치마 끈을 매주었습니다. 남편의 등이 예전보다 훨씬 좁아져 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작아졌을까? 허리도 굽었고 어깨도 처져 있었지요. 됐어, 나 혼자 해볼게. 남편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남편은 접시 하나를 깨뜨리고 말았지요. 쨍그랑. 파편이 싱크대 아래로 흩어졌어요. 아이고, 이 양반아. 그녀가 한숨을 쉬며 다가갔습니다. 고무장갑을 뺏어들었지요. 비켜요. 이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가서 좀 쉬어. 국이 너무 짜서 물 좀 마셔야겠어. 핀잔을 주면서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거실로 나갔지요. 뒷모습을 봤습니다. 여전히 구부정하고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아까보다 훨씬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지요. 3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원망이, 서러움이, 외로움이 오늘 아침 그 짠 미역국 한 그릇에 녹아내린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해가 높이 떠올라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려나 봐요. 바람이 따스하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황혼 이혼. 요즘 참 흔한 말이지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내 인생 살겠다며 헤어지는 부부들. 그 마음 이해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우리 인생엔 마지막보다 다시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짜고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진짜 대화를 시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65의 말이에요.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아침 남편이 차려준 그 짠 미역국은 제 생애 가장 따뜻한 성찬이었습니다. 모양은 엉망이었고 간은 맞지 않았지만 35년 만에 받아본 사랑 고백이었으니까요. 가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오지요. 서툴고 어설프고 완벽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요. 하지만 그게 진심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표현 못해서 마음이 어긋났던 적, 말 한마디 못해서 후회했던 적,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오늘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답니다. 짠 미역국 한 그릇으로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